안녕하십니까, 오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오 종목 쪽에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해당 기업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뉴스나 자료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들 중에는 뭐 어떤 논문이라던가, 그리고 이번 아스코 학회에서 발표되는 이런 초록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이 있는 이제 그런 자료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로 된 것들도 몇 초면은 자동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번역은 이제 완벽하지도 않고, 우리가 또 이제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면 한글로 된 거를 보더라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뜻인지 이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런 이제 바이오 영역, 특히 이제 항암제와 관련된 그런 기업의 어떤 자료나 발표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주 기초적인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얼마 전에 이미 발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아스코 학회도 게재된 아파티닙 임상의 초록입니다. 아스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자료인데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자동 번역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제를 보시면 위암 치료에 있어서 아파티닙의 효능과 안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발표자는 뭐 위지에 말하고 하는 그 중국 그 정저우 허난암병원의 이제 뭐 관계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세션 유형 및 세션 제목을 보시면 2021 아스코 위장암 심포지엄에서 그 포스터 세션으로 식도 및 위암이라는 이제 제목을 사용해서 게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서치 펀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임상에 투자를 하고 주관한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인데, 항서제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 배경, 백그라운드 쪽을 보시면 아파티닙은 중국에서 2개 이상의 사전 항암 화학요법에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승인받은 소분자 TKI 억제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단어가 TKI 억제제입니다. TKI는 그 티로신 키니아제 억제제라고 하는데, 억제제니까 그럼 뭐 티로신 키니아제라고 하는 것을 억제하는 거겠죠. 그럼 티로신 키니아제는 뭐냐? 티로신 키니아제는 세포의 신호 전달, 성장, 분열을 포함한 많은 기능을 담당하는데, 일부 암세포에서는 이 효소가 매우 활동적이거나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티로신 키니아제 효소 활성을 막는 것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부 그 티로신 키니아제 억제제는 표적 치료의 한 종류로서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TKI를 검색하면 보시는 화면처럼 지식백과에 아파티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파티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티닙이 아닌 그 AFA로 시작하는 아파티닙입니다. 우리가 이제 HLB에 투자하면서 알고 있는 아파티닙은 APA로 시작하는 아파티닙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AFA로 시작하는 아파티닙인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전에 그 비소세포 폐암에서 아파티닙 플러스 아파티닙 콤보가 효능이 있다는 그 한글 번역본을 어디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잘 몰라서 아니 같은 약물인데 뭘 콤보라고 얘기를 하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이제 그 아파티닙과 아파티닙의 콤보였던 거죠.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하시면 그 슈퍼피셔님께서 정리해 놓은 포스팅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아래 방법 쪽에 이제 보시면 뭐 위암 진단을 받은 18세 이상의 환자들이 등록되어 아파티닙 단독 또는 다른 약물과 결합하여 치료되었다 돼 있고, 1차 엔드포인트는 진행 없는 생존 PFS였고, 2차 엔드포인트는 전반적인 생존 OS, 전체 대응률 ORR, 질병 통제율 DCR이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임상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주요 목적입니다. 이 임상에서는 1차 지표를 PFS, 2차 지표를 이제 OS, ORR, DCR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보는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 PFS는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고요. OS는 전체 생존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그 자동 번역기를 쓰다 보면 그 보시는 화면처럼 진행 없는 생존, 뭐 전반적인 생존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무진행 생존 기간, 전체 생존 기간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진행 생존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PFS.
무진행 생존 기간은 암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약을 먹고 6개월까지는 암 크기가 커지지 않았었는데 7개월째 암이 커졌다면 PFS는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지표인 OS, 전체 생존 기간은 말 그대로 환자가 약을 복용한 후 생존한 전체 기간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PFS가 좋아지면 OS 또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꼭 암으로만 사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합병증이나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고 다른 항암제를 사용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PFS가 좋다고 무조건 OS도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전체 대응률로 번역된 그 ORR은 객관적 반응률인데 전체 환자 중에 암의 크기가 줄어든 환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ORR이 30%면 약을 복용한 환자 10명 중 3명이 약으로 인해서 암의 크기가 줄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DCR, 질병 통제율은 암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암세포의 성장이 멈춘 환자의 비율입니다. 즉 DCR 50%라고 하면 약을 복용한 환자 중에 절반이 약의 효과로 인해서 암의 크기가 줄었거나 암의 진행이 멈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결과를 보시면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000명의 환자가 등록했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90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능평가를 실시했다. 그리고 전체 응답 CR 35명, 부분 응답 PR 116명, 안정적 질병 SD 596명, 진행성 질환 PD 154명으로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CR, PR, SD, PD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여기서는 전체 응답, 부분 응답 등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알리 CIST, 레시트라는 것을, 레시트라고 읽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알리 CIST라는 것을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s의 약자로서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고형암 반응 평가 기준인데, 이것은 그 암 환자가 치료에 얼마나 잘 반응했는지를 측정하는 표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의 결과로 CR, PR, SD, PD가 있는 건데, CR은 이제 Complete Remission의 약자로 한국말로는 완전 관해고요. 치료 약물로 인해서 이제 타겟이었던 암이 완전히 없어져서 이제 4주 이상 지속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PR은 이제 Partial Remission의 약자로 한국말로는 이제 부분관해입니다. 부분관해 같은 경우는 실제 치료와 임상 실험에서 차이가 있는데, 실제 항암 치료에서는 암세포가 50% 이상 줄었을 때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임상 실험의 경우는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직경의 합이 30% 이상 감소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SD는 Stable Disease의 약자로, Stable Disease, 발음 어렵네 이거. 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Stable Disease의 약자로 한국말로는 안정병 등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한국말도 어렵네요. 안정병변, 안정병. 아무튼 그리고 PD는 Progression of Disease의 약자로 한국말로는 진행병, 질병의 진행 등으로 불리는데, PD, 그러니까 Progression of Disease, PD는 임상에서 암이 20%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하고요. SD, 그러니까 Stable Disease는 부분간의 판정을 할 정도로 작아지지도 않고 질병의 진행으로 판정할 정도로 커지지도 않은 중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CR은 이제 완전 관해로서 암이 사라져 그 4주 이상 지속된 경우이고, PR은 이제 부분 관해로 임상의 경우에 30% 이상 암이 감소된 경우, SD는 이제 PR도 PD도 아닌 중간이고요. PD는 이제 임상 실험에서 암이 20% 이상 커진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머릿속에 넣고 그 아래쪽 결과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응답이라고 번역된 이제 여기 CR이 이제 완전 관해를 뜻하는데 901명 중에 이제 35명이 나왔습니다. 한 3점 몇 프로 되는 것 같은데, 35명의 이 환자들은 암이 사라져서 4주 이상 이제 지속된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분응답 PR이라고 나와 있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부분관해인데 116명이 나왔어요. 이 116명의 환자들은 30% 이상 그 암이 감소된 환자분들입니다. 그리고 안정적 질병으로 번역된 그 환자군은 596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진행성 질환 PD는 154명으로 이제 집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901명 중에 154명은 암이 20% 이상 이제 커졌다는 얘기고, 596명은 이제 20% 이상 커지지도 않았지만 반대로 이제 30% 이상 감소되지 않은 이제 그런 환자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제 ORR 16.76%와 DCR 82.91%를 나타냈다고 되어 있는데, ORR, 객관적 반응률이었죠. 즉 전체 환자 중에서 암의 크기가 줄어든 환자의 비율이 16.76%가 나왔다고 하니까 100명 중에 16명은 이 임상을 통해서 암이 이제 감소한 거죠. 그리고 DCR 82.91이 나왔는데, 이제 DCR은 질병 통제율이라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암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암세포의 성장이 이제 멈춘 환자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명 중에 82명이 이 임상을 통해서 암의 성장이 멈췄거나 이제 암이 작아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은 뭐 MPFS 5.32개월, 그리고 뭐 MOS는 9.76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아까 앞에서 그 PFS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OS는 그 전체 생존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은 M자, 소문자 M이 왜 붙어 있느냐? 이 M자는 이제 메디언, 중앙값이라고 하는데, 통계 집단의 데이터를 크기의 순서로 늘어 놓았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크기 순서로 나열했더니 10, 10, 20, 30, 40, 50, 100이 나올 경우 중앙값은 3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의 평균값은 37.1이니까 중앙값인 30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PFS나 OS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그 평균값을 사용하지 않고 왜 중앙값을 사용하느냐? 그것은 데이터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암의 감소나 증가 또는 그 환자의 사망 원인은 사람마다 그 이유가 천차만별이라 그 데이터의 편차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환자의 데이터가 평균으로 반영되는 것보다는 그 중앙값이 보다 유용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아무튼 오늘 그 TKEI부터 메디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기초적인 거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이나 용어들을 몰라서 어떤 이제 자료들을 봤을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저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인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